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전체를 보시면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전체 연구의 어떤 과제의 흐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 섹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잘 수립하는 국가도 없습니다. 정말 앞서게 잘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자체나 아니면 다른 보게 되면 굉장히 수립하는 게 어렵다. 1차, 2차를 수립하는데 1차 때는 많은 예산 지원되어서 잘 수립되었지만 2차를 할 때가 되니까 비용이 많이 줄고 어제 1차와 거의 비슷하게 수립을 하고 있고, 또 더 문제가 실제 지자체가 수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컨설팅하는 쪽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 그 연구소, 지역 연구소에 하게 되면 정말 잘 수립되는데, 민간 컨설팅이 할 때의 경우에 잘 수립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는 그래서 광역이나 기초지자체의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하는데 어떻게 과학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또 신뢰도에 대한 부분, 또 이 적응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 기술, 이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에 작동을 하는지를 좀 풀어내는, 이 잘 만들어진다면 지자체가 조금 더 편하게 적응 계획을 수립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해왔고, 저희가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이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아마 이 과제가 완결이 되는데, 이 과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 저희 이 과제는 크게 세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 이 KEI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기후 정보에 대한 어떤 DB. 오늘 여러 섹션 나왔습니다만 지자체의 정보를 어떻게 갖고 될 것이냐, 그 정보에 대한 신뢰성, 지자체 정보와 어떤 관련성, 이런 부분들, 정보에 대한 DB와 적응 대책에 대한 인벤토리, 이런 내용은 제가 제 대리여서 정희철 박사님이 세부 이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발표가 없습니다만 연세대학에서는 조금 더 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어떤 지자체에 관련된 유형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불확실성이라든가 사회적 할인율,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파트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기회에 아마 저희들 발표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티어 1, 2, 좀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는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어떻게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시스템. 티어 3, 기초 단계가 아니라 실제 다양한 어떤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세우는데 좀 장기적으로 보면 특히 과학적 기반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티어 3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많은 부분들이 오늘 이제 마지막 발표하실 네이버 시스템에서 위탁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가, 어디가 완성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이제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주시면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당 많은 부분들은 의견이 수렴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티어 1은 광역에서, 티어 2는 기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선 여기서 넣을 부분은 어떤 기술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기술이 그냥 정말 많은 기술인데 지자체가 어떤 기술을 먼저 하면 좋은가, 왜 이게 중요한가에 대한 결정하는 부분이 이쪽 파트가 되고, 여기서 넣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에서 적용 대책 기술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 도구를 만드는 부분이 됩니다. 티어 3은 조금 더 의사결정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실제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어떤 적용 경로를 찾아가지고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기술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내는, 그걸 알았을 때 어떤 정도 효과가 있는가를 찾는 부분이 티어 3 수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간단하게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처음에 한 부분이 이제 강력 기초, 아까 티어 1, 2 수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는, 우선
지자체가 적응 대책을 만들 때 어떤 대책이 먼저 필요하다고 느낄 것인지를 찾는 그런 작업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걸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작업이 필요한데 일단 KI에서 제공되고 있는 적응 대책 기술 인벤토리라는 기술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을 가지고 잡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잡는 부분이 기술 굉장히 많잖아요. 리스트가. 그 많은 부분을 뭐가 중요하냐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는 것은 디폴트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 따라서는 그 기술의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만 그 바뀌기 전에 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선 어떤 기술이 정말 중요한 기술인가에 대해서 먼저 어떤 그 간단하게 동안 스크린을 하게 되고 그럼 이 스크린이 되게 되면 이 과제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를 어떤 지표를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지표에 대한 개발을 했고 실제 평가를 통해서 부분별로 우선순위를 도출하는데 도출한 방법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서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 지표 개발에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그 KI의 부분도 있고 TSR도 있고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결정하는 부분이 가능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물관리 건강, 재단지의 생태계 부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과정이 완료가 되었고 실제 설문지는 이제 이 분야에서 중앙정부, 대학, 시민단체 정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국회 기획이나 포럼을 통해서 전문가들한테 요청해서 어떤 기술이 중요한가를 찾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든 결과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과연 가중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HT 방법, 그죠? 누가 상체 비례, 상초 비교를 통해서 어떤 기술이 중요한가를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지자체에 보게 되면 어떤 지자체, 그러니까 A, B 지자체가 요구하는 기술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A 지자체는 예를 들면 해수면이 중요하다 이야기하지만 B 지자체는 해수면이 없습니다. 그럼 그 기술이 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는 HP 방법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찾은 방법은 탑시스라는 방법. 탑시스 방법은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새로운 옵션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빼거나 하더라도 가중치가 설정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중치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아마 그 시스템에 탑재가 되고 탑시스라는 것은 이상적인 대안과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갖고 평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자세히 설명을 오늘 드릴 수 없거든요. 이런 탑시스 방법을 통해서 다기전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론 연구에서 차별성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평가를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표를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 RPC 보고서를 많이 참고했고 보니까 정말 어떤 그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쓰는데 그 기술이 직접적으로 어떤 그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을 시키는가에 대해서만 그동안 평가를 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이 기술이 타 부분에 얼마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최근 이야기로는 코베네틱 그러니까 적응 기술을 통해서 탄소 저감까지 되느냐 저탄소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비교적인 요인 또 정책에 대한 시급성과 실행 가능성 또 비용에 대한 부분은 실제 경제적 분석 그 비용과 효과 부분도 같이 검증을 하였습니다. 이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이제 설문을 통해서 만들어냈고 이쪽은 경제적 평가를 통해서 답을 찾았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평가를 해보면 예시가 되겠습니다. 물 관리 부분에서는 저율수 대책 강화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다. 이런 내용들이 디폴트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자체에 따라서는 우리 지자체는 이 별로 필요 없을 수 있고 이 빠질 때 4개, 3개 더 추가했을 때 또 평가를 하게 되면 이 평가 어떤 이 가능성이나 지표들이 조금 다르게 평가되지만 그것이 가능한 형태의 이제 이 과제에 대한 가중치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지자체 이게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지자체에서 실제 썼던 결과가 오게 되면 디폴트 주게 되면 우리 지자체는 가중치를 좀 변경을 할 수 있고 지자체는 틀리기 때문에 그 지자체가 갖는 어떤 부분을 데이터를 넣게 되면 이 데이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KI가 제공하고 있는 베스트탑의 어떤 가중치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 시스템을 쓰게 되면 디폴트가 그걸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지자체가 자기가 원하는 데에 어떤 값을 조작을 위해서 바꿀 수도 있고 여기는 오늘 발표가 되지 않습니다만 다른 팀의 사원 부분은 지자체를 유형 분리해서 이 역량이 크거나 아니면 적용이 필요한 지자체를 한 4개 그룹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지자체에 들었는가를 확인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가중치가 바뀔 수 있는 형태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정책 가중치를 바꾸게 되면 물관리 부분이 또 어떻게 바뀌는가. 예를 들면 예난 지역에 위치한 지자체라면서 홈스 정책이 높은 어떤 그 우선이 나타나는데 생태계 보호지역에 있는 지자체에 보게 되면 수질이나 수생태계의 어떤 정책이 더 중요할 수 있고 이 많은 부분들이 어떤 그 지자체에 따라서 다르게 지자체 특성을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지자체에 쓸 수 있는 어떤 그 우선순위 결정을 보게 되면 탑 시스에 대한 어떤 좋은 어떤 부분을 알 수 있었고 평가 항목이나 정책 가중치에 따라서 우선순위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집단이 작거나 아니면 어떤 더 필요하게 지역별 설문이 필요한데 이 지역별 설문이라는 것은 아마 여기서 디폴트가 적용해주게 되면 아마 뭐 충청남도, 충상도, 서울시 나름대로 자체 나름대로 이 방법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맞는 형태의 가중치가 설정이 될 것이라 생각은 듭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그 기초지자체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은 결국은 어떤 패스웨이를 끄는 게 맞는 것인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은 5년마다 지자체가 계획을 세우는데 5년마다 계획을 세울 때 도움될 수 있는 적응 정책이나 기술적 우선순위를 결정했다면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적용을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시간이 10년, 20년, 30년, 50년을 봐야 되고 그때 어떤 기술이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또 이 그 적응 기술에 대해서 객관적인 효과 앞사에서는 객관적 효과가 검증이 안 됐지만 정말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효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예시가 되겠습니다는 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적응 경로를 우리가 선택을 하느냐 지금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10년 뒤가 유리한 것인지 정말 많은 기술인데 그래서 어떤 기술을 언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떤 비용이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 물에 대한 어떤 뭐 저감한 부분도 있고, 또 건강에 대한 부분도 있고, 몇 가지 어떤 우리가 사야 될 어떤 효과가 있으면 이 효과에 대해서 이런 값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하나의 값만 줬다면 하나의 값이 아니라 지금 RF를 만들어주게 되면 선택하게 되면 이 값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트는 저렴하고 이제 그 물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뭐 헬스에서 줄 수 있고 이쪽에 가게 되면 비용을 많이 주지만 효과가 더 클 수 있고 그러니까 지자체가 예산이 많은 지자체는 조금 더 많은 적응 정책을 쓸 수 있고 예산 없는 지자체는 더 작게 쓸 수 있지만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면 얼마나 효과가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이 부분 시간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어떤 폭염 어떤 상명 장소가 이렇게 들고 유출량에 대한 대면적이 느는데 이 부분이 얼마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장기적 효과가 검증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분 간에 어떤 적응 기술 도입을 최대화하게 되고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적응이 된 패스웨이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어떤 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앞에서 이야기드렸던 부분이고 이 그 미래에 대한 패스웨이를 잘 그려야 되는데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분별 기술에 대한 영향 저감 효과를 알기 위해서 각 데이터에 대해 상당히 필요한데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뭐 고려대다 아니면 또 이제 서울대 아니면 또 이제 이제 대학에서 실제 환경 아니면 뭐 제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잘 만들어지게 되면 이 어떤 모형에 잘 접목이 될 텐데 이제 하나는 지금 그 데이터가 아직 완성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은 가상의 데이터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겁니다. 이제 그 세부 과제에서 온 부분이 이제 그 도로 어떤 그 살수라든가 폭염에 대해서 그린 인프라와 그냥 이 그레이 인프라를 볼 때 정말 다양한 어떤 폭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폭염뿐만 아니라 물순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들이 세팅이 되었다면 이 기술에 대해서 이제 도입 규모라든가
효과라든가 비용이라든가 교체 비용, 역량 또 이 부분에 정말 많은 부분이 어떤 효과 부분이 잘 세팅이 된다면 이 세팅이 된 어떤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보면 포경을 보게 되면 계속 증가합니다. 그리고 어떤 홍수 부분도 계속 증가하고 이런 분포를 그린다. 이런 부분에 어떤 데이터 부분이 미래에 대한 부분이 예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정말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그럴 때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뭐 정해졌다. 우리 예산이 이거밖에 없다. 예산 어떤 기술을 도입하면 좋은 것인지에 대한 부분, 또 도입할 수 있는 면적, 쓸 수 있는 면적이 별로 없다. 면적을 제한을 할 수도 있고 예산을 제한을 할 수 있고 제한을 할 때 비용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용 함수를 만들게 되면 이 비용 함수를 가지고 이것은 이건 유전자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데 서로 계속 비교해 나가면서 최적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기술 선택이 가장 효과적이냐를 찾는 형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뭐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선 그냥 정말 많은 기술 조합이 있을 수 있고 기술 조합이 10만 개, 100만 개 정말 많은 조합이 있을 텐데 그 조합을 잘 찾는 방법들이 최근에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잘 쓰다 보면 저기 쓰고 있는 것은 유전자 알고리즘 2가 되겠습니다만 이 방법을 통해서 실제 도입을 하면 예시가 되겠습니다. 하면 하나 예가 됩니다만 작은 비용에 작은 면적에 한 70년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비용이 한 22억, 23억 정도 총 비용이 들어갈 때 그 토탈을 보게 되면 포경 관련 상담수는 한 70명이 제한될 수 있고 홍수 상태 면적은 184제곱킬로미터가 축소된다. 이에 대해서 어떤 시간에 따라서 어떤 기술이 먼저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시기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기술이 좀 틀립니다. 개수가 틀릴 수 있고 시간이 틀릴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보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기술이 효과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태 토탈을 볼 때 얼마큼 의미가 있는가를 찾는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였고 이제 데이터들이 만들어진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조용을 했을 때 낳는 효과가 가능하게 생각합니다. 한 예시로서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는 결과 부분입니다. 따라서 쭉 진행을 해보니까 그동안 좀 어렵다 생각했던 다양한 어떤 기술에 대해서 어떤 기술이 어떤 패스를 그리는 것이 가장 좋으냐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는 부분이 큰 연구의 의의가 되겠고 물론 일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수정하면서 연구를 발전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제 파트 끝나고 다음 이어서